꿀하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차트 교육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손절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왜 그때 손절을 안 하셨어요? 라고 탓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참고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였으나 그냥 강의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상황이죠. 대충 이렇게 상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트레이딩 여정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가져갈 것 중에서 위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은요. 결국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지금의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서 결국에 나의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과정에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면 실패이지만 지속한다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손절의 중요성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 목표 조회수는 1000회입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강의를 준비했지만 상당히 폭망하고 있고요. 지난 강의 한 600회인가 찍혔는데 꿀벌TV 강의 또한 포기하면 실패이지만 지금 저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손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손절이란 손실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일정 수준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메인이 트레이딩이거든요. 트레이딩에서는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우상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요. 물론 꾸준한 분할 매수, 매집, 좋은 평단에서 매집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손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꿀벌TV에서도 손절의 중요성을 알기에 매번 손절을 잡는데요. 이 SL 이거 물어보는 분 많은데 이게 바로 스탑 로스라고 해서 손절선을 의미를 합니다. 꿀벌TV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가? 여기를 제가 주로 이제 초록색 선으로 표시를 해두죠. 주로 상승장에서는 여기를 찍고 주가가 이 근처에서 눌림목을 단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눌림목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인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을 깬 것이기 때문에 급락, 추가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점이다. 이런 의미로 SL을 잡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손실률과 회복률 공식이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실이 클수록 원금을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말하는데요. 보시면 30% 전까지는 그래도 10% 손해보면 11% 오케이. 20% 손해보면 25% 정도는 오케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30% 손해를 보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43%? 50% 손해를 보니까 복구를 위해서는 100%? 90%는 미쳤죠. 900% 9배 불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필수적입니다. 손절은 또 감정적인 매매도 방지를 해주는데요. 손실이 커질수록 이 본전 심리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런데 제 짧지만 그래도 좀 있는 트레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유튜브 한 1년 정도 했을 때를 봤을 때 이 본전 심리가 강해질수록 결국에는 내 본전 조금 건드리고요. 이제 다시 올라가나 라고 보유하다가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칼같이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거 레버리지 주식. 레버리지 주식에서 여러분 저 지수는 안 치겠습니다. 지수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실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속술입니다. 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2월 25일에 오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찍힌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고요. 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유튜브는요, 이게 직전 브리핑이고 이게 딱 그 당시의 브리핑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브리핑의 상황을 제가 이 영상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렸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직전 브리핑에서 26.5를 먼저 찍게 된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6.5를 먼저 찍으면 C점이 당시에 25.7인가 그랬거든요. 요거 깰 가능성이 높다. 출가적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변곡이 생길 때 매수하겠다. 보시면 변곡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보시면은 28을 일단은 깼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보고 있던 이 포렉스 마스터 패턴 축적 후 믿다고 아랬다고 고가를 따라가는 움직임은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속술이 고점을 보러 가는 움직임을 한번 봤었는데 그때 전제가 28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28 깨고 내려와서 그 불 패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6.5를 깼기 때문에 요 시점 있죠. 대략 한 25.7까지는 또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25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요, 24까지도 바로 열어야 됩니다. 뭐 얼마 차이도 안 나죠. 그래서 속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 확인하시고요. 저라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속술은 지금 위치에서는 물 안 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물려도 여기서는 반등에 손절했으면 손절했지 물은 안 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구간입니다. 요런데 이런 데가 맥점이었죠, 여러분. 이런데. 그럼 지금은 어디냐? 제가 만약에 속수를 신규 매수라도 하고 싶다면 여기를 노릴 것 같습니다. 24 부분. 여기는 또다시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죠. 갈 수 있는 범위는 넓은데 이것도 여러분 스탑로스 설정해야 됩니다. 한 23 정도까지는 스탑로스 설정하고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스탑로스를 말했죠. 제가 영상에서 SL 표시를 한 게 상당히 들어가기에 손익비가 좋은 구간을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 번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23.7, 24 정도가 깨지게 된다면 밑에 진짜 뭐가 없는 거 보이시나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술도 28을 깨서 상당히 트렌드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속술을 24가 저희 굉장히 중요한 손절 라인이었고요. 꿀벌TV SL 이거상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이거는 전저까지 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그때로 차트를 이동을 시킨 거고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24를 약간 터치를 한 다음에 한 번에 깼거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라오지 못하죠. 올라오지 못하고 잠깐 반등을 해주더니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8까지 내려왔죠. 네, 그 다음 사례는 이더유입니다. 이더유 1월 26일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는 그 당시의 차트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마스와 이더유에 대해서 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탑 기준 같이 제시를 했던 거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스탑으로는 7, 2차적인 스탑으로는 6.6 부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6.6을 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전저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6.6 위에서는 주가가 돌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 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일부 손절 고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저희 마지막 2차 스탑 라인까지 깨버렸기 때문이고요. 그 당시 이더유 제가 요약을 했을 때는 이때 저는 분명히 상승을 받긴 했습니다. 상승을 받지만 7 밑으로 가면 주의, 여기 1차 스탑 밑으로 가면 주의, 이전 저점을 6.7을 깬다면 비상 상황, 손절 고려, 추세가 깨졌다. 어떻게 전개되었나 보겠습니다. 네, 바로 깼어요. 그리고 추가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승이 잠깐 나오나 했지만 그대로 다시금 내려가 버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2월 9일에 또다시 영상을 올렸는데 어떻게 되었나 볼게요. 는 스탑라인을 다 깼다. 전저까지 깼다. 만약에 여기서 계속 손절이 나갔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이 반등 시 분할 손절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네, 저는 여기서
반등 시 롱 받겠다고 안 했고 분할 손절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탑 라인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가 굉장히 강력한 라인입니다. 여기가 깨진다면 바닥이 없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락을 막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깨진다면 여기선 더 이상 저점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망이 낮다고 보고, 이 시점이 지금 2월 11일인데요. 이때는 3.9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3.9 근처에서는요,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나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지속해서 지지받는 라인이 되었죠. 굉장히 유효한 반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날 이 3.9를 한 번에 깨버렸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회복을 못하죠.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1.8까지도 온 상태입니다. 그 뒤로 전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면 갭락으로 하락을 했긴 하지만 이 3.9 여기서라도 반등해서라도 근처에서라도 매도해버렸다면 이 하락은 다 피했겠죠.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4시간봉 또는 1봉이 단위로 이렇게 모아왔던 추세가 아래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슬라 스탑라인을 기존 385에서 388에서 385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으며 여기를 지키지 못하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 중요한 스탑라인 근처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려간다면 밑에 제가 더 이상 스탑라인 안 잡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아직까지 추세를 상승으로 돌릴 만한 근거가 차트상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좀 관망을 할 생각입니다. 관망을 하다가 근거가 모이면 그때 들어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저항대 넘고 들어가야지 그 전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인다. 저점 매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일봉단위 하락 추세 맞으면 많이 아프니까요. 2월 3일에 저 여기서 이 383이란 부분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일봉 단위의 하락 추세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보세요. 이때 이 스탑 라인을 깼습니다. 깼어요. 보이시죠? 깼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이렇게 해서 일봉 단위의 하락 추세를 테슬라가 맞아 버렸습니다. 이런 반등이 있긴 하지만 이거 저는 뭐 별 의미 안 둡니다. 그리고 쭉쭉 빠지죠. 네, 쭉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사례를 통해서 SL지점 이거 선 넘는 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손절 전략은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매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언급한 것도 있거든요. 이거 보면 제가 마스 이더이 오른다니까요 라는 영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6.7이라는 구간 그리고 이때 잡았던 3.9라는 구간은 사실은 손익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위험한 자리가 트레이딩하기 좋은 자리인 건 맞으니까요. 이 3.9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등을 약속의 반등을 해주다가 깨고 내려가니까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손절 라인을 정해뒀다면 여기서부터 기준이 여러 개인데 이렇게 봉을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10% 구간에 자동 로스컷을 걸어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절 라인 설정이 대한 거였고 혹은 저희 스탑로스 라인 보고 그냥 이 몸통으로 깨는 거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은 굳이 제 라인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평선을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했다던가 아니면 RSI가 너무나도 심한 매도가 되었다던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만 저라면은 이거 두 개의 기준은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차트 주관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지지선 좀 참고를 하다가 저 혼자 차트도 그려보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 배제. 즉시 손절 실행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큰 손실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와 조지 소로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으면 인정. 이게 손절이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소로스 틀릴 때 손실을 최소화, 맞을 때 최대한 번다. 최대한 다시 안 벌어도 됩니다. 찔끔찔끔해서 이거 쌓아나가면 복利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를 계기로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모두들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